안녕하세요. 슬라이드 3번 페이지부터 추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강의에서는 전체 구성 작업과 슬라이드 1페이지의 표지 디자인, 다음은 슬라이드 2 구성의 목차 슬라이드를 구성하셔서 완료를 하셨고, 이번에는 슬라이드 3, 4를 구성하는 작업을 동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구성하는 페이지로 텍스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영문 텍스트와 한글 텍스트 영역의 작성이 필요하실 테고, 동영상 삽입으로 오른쪽 상단에 영상 파일을 집어넣어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 그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온 영역에서는 글머리 기호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자, 문단 구역이 각각 두 문단이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문단마다 디자인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각자 다르게 서식을 적용하는 부분에 맞춰서 입력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는 슬라이드 3을 구성하기 때문에 3번 슬라이드 클릭, 상단의 타이틀 제목은 1.1인 가구의 증가라고 사전 입력을 해두셨고, 우선은 텍스트를 넣기 전에 영상을 먼저 삽입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삽입을 하시던 텍스트 상자를 먼저 삽입하시던 그 작업 순서는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삽입이며 오른쪽에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그리고 저는 이 장치 혹은 이 PC에서, 내 PC에서라는 메뉴, 이 장치에서, 온라인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상이나 웹에서 검색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내 PC 혹은 이 장치에서 라는 명령을 클릭하셔서, 자, 왼쪽에 문서 보이시면 바로 들어가시고요. 혹은 저는 라이브러리 클릭, 문서 더블 클릭에 ITQ 경로에 따라가면은 픽처 영역 안에 영상 파일 동영상.wmv라는 파일 하나가 존재합니다. 선택 후에 삽입을 넣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개체 모드로 삽입이 되시고, 크기는 사용자가 임의 조절 가능하시니 나중에 완성하셨을 때 배치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십니다. 자, 다음은 영상 개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메뉴 도구가 상단에 비디오 도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상단에 비디오 도구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도구. 자, 그 안에서도 저희는 재생이라는 버튼을 클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에 반복 재생 메뉴 명령이 보이시면 체크 기능 사용 선택, 다음은 시작하는 방법이 마우스 클릭 시라고 있으시면 클릭 펼치셔서 자동 실행이라는 버튼으로 대체 선택을 합니다. 다음은 영상에서는 삽입이 완료되셨기 때문에 저는 삽입 명령에 가서 텍스트 상자라는 도구가 있으신데, 저희는 가로 텍스트를 주로 삽입하시기 때문에 세로 텍스트 박스까지는 가실 일이 없고요.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으로 텍스트 상자의 아이콘인 이 버튼을 바로 선택하시면 텍스트 상자 작업이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선택. 그다음에 페이지 안에 이와 같이 들어오시면 마우스 포인트의 변화가 있고 박스를 적당하게 작성을 하셔서 입력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타나는 메뉴 왼쪽 상단 홈 버튼에서 저는 일단 단락이라는 영역 안에서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면서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다음 저희는 잠시 뒤에 글머리 기호 다음 수준이 나올 때는 수준을 내려주는지 수준을 이동하는 단계 화살표가 있는 이 작업과 줄간격이라는 이런 버튼을 각각 활용하십니다. 단락에서 사용 많이 안 해보신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메뉴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를 도구를 사용을 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문단 구역은 별표 글머리 기호라고 이름이 있네요. 클릭하면 하나가 나타나고 텍스트를 일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이 완료되셨을 때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엔터 작업을 하시면 저희가 사용할 글머리 기호는 아니지만 기본 글머리 기호가 첫 줄에 있는 글머리 기호와 동일한 내용이 삽입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변경하고자 하면 글머리 기호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글머리 기호 이번에는 이름이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이고 찾아서 클릭,
삽입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은 도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단락에서 들어가십니다. 단락에서, 자, 도구 이름 이곳에 위치합니다. 위치를 잘 검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 화면이 약간 너무 밝은 톤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메뉴를 찾으셨으면 이름 버튼 꼭 확인하여 주십니다. 자, 저희가 찾아내야 줘야 되는 도구 이름은 목록 수준 느림, 목록 수준 늘림, 클릭 한 템포 들어가 주시고 또 텍스트를 이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행의 데이터를 거의 입력에 가깝게 처리를 하였을 때 저는 이곳에서 이제 줄바꿈 처리가 필요한데 제가 엔터라는 값을 처리를 해버리면 기호가 자동으로 다시 삽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왼쪽 상단에 되돌리기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에는 다음 줄에는 글머리 기호, 저희가 아까 작업 넣었던 소기찬 이런 기호 있었죠. 소기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가 다음 줄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 저희는 줄을 바꿔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하시냐면 줄 바꾸면 필요한데 기호가 없었으면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키보드에 Shift, 자, 키보드의 Shift 위치에다가 키보드로 오른손으로 엔터라는 키를 적용을 하시면은 기호가 이와 같은 동일 기호가 삽입되지 않으면서 커서만 바로 다음 줄에 입력을 준비를 하면서 입력 대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같이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줄을 바꾸고자 하는 시점에 커서가 들어있고 Shift 키에 엔터라고 하면 기호가 분명히 다음 줄엔 삽입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텍스트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 입력이 다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지시사항에 있었던 각각의 문단에 해당하는 글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 굴림 20pt, 굵게 줄간격 1.5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되시는데, 자, 기호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역의 텍스트 쪽으로 블럭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호 영역만 클릭하게 되면은 블럭을 일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전체는 지금 아니시죠, 그죠? 자, 두 번째 구역은 기호만 클릭하니까 두 번째 단락이 잘 구절이 선택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전체 구절이 선택이 되니까 이때는 부분 항목을 드래그 하셔서 이와 같이 설정, 그다음에 텍스트의 기본 글꼴, 굴림 변경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는 많이 커집니다. 24pt로 조절, 굵게 하기라고 반드시 클릭하시는데 자, 이 기본 글꼴은 글꼴 메뉴에서 굴림 24 굵게 처리하셨지만 줄간격 처리는 반드시 단락에 찾아오시도록 하시고 단락에서 도구 이름 중에 줄간격이란 버튼이 이곳에 있습니다. 줄간격 클릭 여셔서 1.5줄. 자, 다음은 이 수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 수준에 해당하는 영역을 마우스 드래그 괜찮습니다. 혹은 수준의 글머리 기호를 클릭하셔도 좋으시고 글꼴을 동일 글꼴인 굴림 텍스트 크기는 20으로 조정 단 굵게 적용이 없습니다. 자, 또한 줄간격 찾아오셔서 단락에서 줄간격 1.5 처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정하고 있었던 박스의 너비가 굉장히 좁을 때는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제가 의도한 줄보다 많은 분량의 줄이 생길 수 있는데 가로 너비를 늘려주셔서 행의 데이터가 적합하게 잘리지 않도록 텍스트가 나타나도록 조절을 하십니다. 자, 다음은 한글 박스를 이 개체를 활용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좋은데 새로 또 한번 텍스트 상자를 새롭게 삽입하여서 하시면 서식을 두세 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새로 삽입하지 마시고 영문 텍스트 박스를 선택, 자, 위치 지정하시고요. 선택, 컨트롤 시프트 키 이용하셔서 저는 선에서 이제 복사하는 마우스 포인트에 플러스 키가 나타났을 때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 다음은 자, 여기 텍스트가 너무 붙었네요. 여기는 한칸 띄워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문 영역을 한글 영역으로 대체 수정할 텐데 자, 이와 같이 블럭을 잡고 텍스트를 수정하시다 보면 아래쪽 하단의 디자인이 가끔 해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해제, 자, 되돌리기를 하였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저는 앞부분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편에 삽입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음에 커서가 있는 텍스트 오른쪽을 지우기 위해서는 딜리트 이용하셔서 오른쪽 글의 일부를 제거 처리를 하시고, 다음은 영문 영역 전체는 다음 영역 수준 영역인데 이곳을 한글로 변형하겠습니다. 한국의라고 시작을 해서 문단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영역에 텍스트를 또 보충 입력을 하다 보니 가로 보폭이 이와 같이 짧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저는 총 3줄의 분량을 입력하고 싶으나 가로 보폭이 줄었을 때는 4줄, 5줄, 6줄 많은 분량이 보이더라도 보폭을 적합하게 늘려주셔서 텍스트 가로 펼침을 좀 하여 주시고, 자, 이곳에서는 성장률 2라고 첫 번째 영역에서는 저는 다음 줄에 기호가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는 Shift, 자, 이곳에서 엔터 키를 할 때 그냥 엔터가 아닌 Shift 하고 플러스 엔터, 이런 처리를 현재 했기 때문에 다음 줄에는 요 구역에서는 커서가 존재했을 때 그냥 엔터를 하는 경우는 기호가 이렇게 마킹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호가 안 생기도록 줄바꿈을 할 때 Shift 엔터라는 키를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 기호가 새로 생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곳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였냐면 그냥 키보드에 엔터 키를 쳤습니다. 엔터. 라고 하면은 다음 번째 기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이 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주의를 해서 내용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너비 크기 조절을 늘리시거나 혹은 줄이시는 방향으로 보폭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작업을 수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저장. 자, 위치를 저장하셨을 때 개체의 위치와 비슷하게 배치하여 주시고, 물론 영상의 위치도 출력물의 위치와 비슷하게 배치를 놓아주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4번 장에 타이틀 2점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이라고 타이틀 작성을 해 두셨고, 문제 요약에 가시게 되면은 타이틀은 표 슬라이드로 존재를 하게 되고 도형도 작성, 표도 작성을 하셔서 공통 글꼴은 굴림 18pt라고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저는 표라는 명령을 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게 되는 표는요, 중심부에 있는 이 구역이 표 내용이 되겠고요. 가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의 입력 분량이 있고, 세로로 1열, 세로로 2열, 두 줄에 3행이 필요하고요. 행의 개수 3행, 열의 개수 2열이 필요한 표를 작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가로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필요하고 열은 1열, 2열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삽입 메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할게요. 자, 삽입 명령에 표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기 표를 바로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좋고 저는 하단에 표 삽입 명령을 호출하겠습니다. 자, 하였을 때 열이 저희는 2가지만 있으시면 됐고 2가지 열에 행은 3개의 행이 필요했습니다. 이 열에 3행이라 입력하시고 확인. 기본 모양은 이와 같은 생김새를 가지지만 자, 우선 처리하시는 도구 중에 표도구의 디자인 영역을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서 이 자세히 메뉴를 열게 되시면은 문제 요형에서 잠깐 확인하셨던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라는 이 디자인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스타일 자세히 보기, 스타일 번호에 강조, 테마 스타일 1 강조 6번 이라는 컬러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세로로 늘려주시고 가로도 저는 좀 늘려주고요. 윤곽선에서 이동하여서 아래로 끌어 배치, 저는 조금 작네요. 위로 조금 상단에 늘려줍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적용을 했을 때 제가 나타내서 작성할 이 개체는 첫 번째 줄에는 굵게, 그 다음은 흰색 배경의 글자가 흰색 내용으로 텍스트 기입이 되고 다음 줄에는 검정 텍스트 등으로 페이지마다 칸마다 각각의 다른 디자인 처리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되돌리기해서 원상표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전체 표가 클릭되어 있을 때 제가 효과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안에 커서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칸에 지금 커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ESC 한번 해제를 하고 자, 메뉴 중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지만 반드시 이 효과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표도구 디자인에서 보시면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이 있는데 자, 이 도구 모두를 해제하십니다. 해제하셔야지만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본 컬러와 기본 배경 색상을 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이와 같이 개체 클릭을 하고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개체 클릭을 하고 있을 때. 자, 다음은 테이블 디자인, 표 디자인, 표도구 디자인에서 머리끌 행 해제, 줄무늬 행 해제, 동일 계열 톤으로 배경 색깔이 변경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간격 너비를 조절하셔서 표의 내용 입력을 하실 텐데 자, 입력 전에 홈 탭에서 전체 글꼴로 분리 크기 18pt 또한 단락에 보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다음은 텍스트 맞춤 도구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중간이라는 버튼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용물을 첫 번째 칸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시간과 여유를 자유로운 삶을 이라고 오시면 여기서는 저희가 한 줄 쓰기가 기입이 끝났기 때문에 강제로 직접 엔터 줄바꿈 변경하셔서 나머지 입력을 보이는 자료와 같이 입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각자의 내용을 입력을 각각 처리를 했을 때 별도의 지시사항은 존재하진 않지만 첫 줄, 다음 줄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텍스트가 너무 다닥다닥 줄 간격이 좁아 있는 상태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자, 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표를 영역으로 블럭 처리하는 방법 괜찮으시고요. 혹은 블럭이 싫으시다면 경계선 표의 바깥 경계선을 찾아서 클릭하셨을 때 전체와 같은 개체 모드로 선택이 되셨다면 홈 버튼에 단락이라는 공간에서 단락입니다. 단락이라는 공간에서 줄 간격이라는 버튼이 있으셨고 이 줄 간격에서 1.5줄을 처리하셔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효과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홈 버튼에서 상단에 도형을 찾아 삽입을 하시는데 사각형에 보시게 되면 개체 이름이 사각형 둥근 위쪽 모서리라고 찾아주셔서 선택, 가로 너비 일정한 사이즈로 사용자가 크기 조절하여 주시고 개체의 배경색은 사용자가 임의 조절 가능하시겠습니다. 배경 색깔 변경하시고요. 다음은 위에 다음 개체, 두 가지 개체가 겹쳐 있기 때문에 다음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개체 이름은 사다리꼴이라는 개체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하셔서 먼저 만들었던 도형보다는 높이가 약간 짧게 그려져 가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삽입하시고 도형의 배경 색깔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처리 가능하십니다. 자, 또한 텍스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체 두 가지를 영역 선택하셔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 동시 이용, 컨트롤과 시프트 키 이용. 자, 수평 복사를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 선택하여 오른쪽으로 복사되었을 때 마우스 버튼 먼저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마지막으로 떼신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로 너비를 조절해서 보충 이동하여 주시고 크기 조절하여 주시고 텍스트 수정합니다. 특징. 다음에 글꼴은 왼쪽 즉 좌측 도형이 들어오면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도형은 사각형 도형에서 세 번째 잘린 한쪽 모서리 사각형을 이용해 주시고 화면에 삽입하시면 기본 도형 모양이 이와 같지만 왼쪽 방향이 잘려 있도록 우리 조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 크기 조절 포인트 저는 왼쪽에서 크기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로 늘려나가시면 정렬 회전에 들어가는 좌우 대칭과 같은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적합하게 조정하시는데 만들어둔 표의 세로 높이와 규격이 비슷해지도록 조절을 하신 후에 그라데이션 기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에 보시면 상단에 여러분들은 서식이란 도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도구에 도형 채우기를 일단 먼저 들어가셔서 원하는 톤의 기본 속성 채우기로 단색 처리를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 저는 테마색에서 첫 번째 컬러인 녹색 강조 6번이라는 컬러를 클릭을 해서 단색을 일단 지정을 하시고요. 다음 다시 도형 채우기를 펼쳐서 그라데이션 열어서 밝은 영역의 선형 아래쪽 효과를 찾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컨트롤 시프트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각자 자료의 텍스트 완성 입력하겠습니다. 청년층, 자, 중년층, 노년층과 같이 입력이 모두 완료되셨다면 전체 영역을 이렇게 모두 함께 지정을 합니다. 자, 전체 영역에서 제가 일괄적으로 도형의 글꼴 변환이 안 됐기 때문에 글꼴 변환을 하겠습니다. 홈, 글꼴은 이전 검색 글꼴이 아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굴림 글꼴이 최근에 사용했네요. 굴림을 선택, 텍스트 크기는 18번 사이즈이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지만은 제가 작성한 글씨는 흰색, 유인물에 나타난 글씨색은 검정인 것으로 텍스트 색깔을 검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체 삽입이 도형들보다 이전에 표 삽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겹침 상태를 보시면 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을 보시는데 표 개체를 개체 모드로 선택, 테두리에서 부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효과를 클릭하셔서 표가 더 우선해서 배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서 차트의 도입 단계에 함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5. 자, 본문에 나오는 페이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삽입 명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삽입 영역에 차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선택하시고 기본형 차트인 묶은 세로 막대형 더 이상 변경 처리하지 마시고 바로 확인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엑셀 화면이 이와 같이 분할 조정되는데 메뉴를 엑셀 창의 메뉴를 파워포인트 창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 다음은 차트의 계열과 범례 위치가 가리지 않도록 적합하게 저는 왼쪽 으로 중간쯤으로 엑셀 영역 도구 상자를 약간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열값 등과 같은 엑셀의 입력은 잠시 보류를 하시고 자, 문제 유형으로 잠깐 살피는데 자, 페이지 이동하셔서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에 차트 기능 작성 들어왔고요. 묶은 세로 막대와 함께 처리를 하셨는데 글꼴 도듬 16 외곽선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명령어는 차트 영역에서 메뉴 효과가 적용되셔야 합니다. 차트 영역이라 함은 차트 영역이라는 공간에다가 이 효과를 적용하시는데 차트에 보시면 배경 컬러가 노랑 지정된 영역이 있습니다. 즉 제목 공간 옆 구역에 차트 영역 공간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메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확인하셨다면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제목의 옆 공간,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 선택 한번 하겠습니다. 클릭 선택하시고 글꼴을 주기 위해서 상단 메뉴 홈, 다음은 글자 모양, 도둠, 텍스트 크기 16. 자, 특별한 말은 없지만 텍스트 글씨 색깔은 검정 톤이 일정하십니다. 검정. 자, 다음은 지시사항에 테두리, 외곽선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글꼴에서는 외곽선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기 영역에 보시게 되면 도형 윤곽선이라는 명령을 여셔서 반드시 이곳에서 효과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메뉴 윤곽선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색에서 검정 컬러로 지정하시면 경계선의 직사각형 툴 형태가 테두리가 들어옴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개체가 너무 작거나 하시면 미리 개체 크기를 늘려두시는 효과도 괜찮습니다. 이 작업은 차트 개체 전체 크기를 늘리는 작업은 기타 나머지 효과들을 다 적용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엑셀을 아직 입력 전에요. 특별한 지시가 없지만 자, 문제 유형에 보시면 저희는 차트의 이만큼 작업은 되셨지만 세부 조건은 잠시 뒤에 처리를 하고요. 이만큼 되었지만은 어떤 처리를 더 부수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냐면 차트 도구의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차트와 관련된 명령에 들어가셔야 되고 차트 도구라는 영역 안에 디자인이라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차트 도구 안에 있는 디자인 명령에 가시면은 가로행, 세로의 열을 변환하는 행렬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도구를 찾아서 클릭 선택하시고 다음은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중에서 레이아웃, 저희가 가장 흡사한 레이아웃이 형태가 5번이라는 번호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엑셀을 입력하시기 직전에 엑셀 자료를 입력하시기 직전에 우선 처리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클릭하셔서 메뉴는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버튼 이름은 행렬 전환이 있는데 제가 아직 클릭 전이지만 클릭하였을 때 항목과 계열 위치 변동이 생깁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보이시나요? 계열 1, 2, 3번이 가로축이 되어버리고 항목 1, 2, 3, 4가 범내 위치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왼쪽 상단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번호 5번 양식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테이블 표 모양이 가로축에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이 순탄하게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엑셀 화면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할 텐데 항목 3과 4는 저희가 필요 존재하지 않은 영역으로 4행과 5행입니다. 4행과 5행이 되겠습니다. 셀이 아닌 4행의 머리글, 5행의 머리글을 드래그 사용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기로 4행, 5행을 삭제하면 항목 3, 4가 화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항목 3, 4를 화면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시고 엑셀 화면에 계열 1칸의 셀 포인터 클릭 2000년이라고 값을 쓰고 입력 형태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지는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X축의 첫 데이터 항목 요소가 2000년이라고 기입이 되셨고 계열 2칸에 2005년이라고 값을 입력. 그 다음 옆 칸에 계열 3번으로 가셔서 2010년이라고 입력. 또한 더 옆 칸으로 이동하셔서 2015년, 2017년 항목 1, 2 기타 수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오타 입력이 없다면 엑셀에서는 더 이상 존재 버튼이 없고요. 제가 작성하였지만 A열의 간격폭이 좁아서 오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시키기 때문에 오류 없음을 확인하시면 엑셀은 닫으셔도 되시고 혹은 엑셀에서도 데이터 확인이 A열이 좁은 상태를 A열을 간격 너비를 이렇게 펼쳐 늘려보시고 마무리하시고 엑셀을 종료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엑셀 종료하겠습니다. 클릭. 자, 다음으로는 세부 조건을 수행하기 전에 축제목 박스가 존재하지 않으셔도 돼서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삭제 해서 내용을 없애겠습니다. 자, 세부 조건에 이제 상세 제목으로 구성을 들어가는데 제목 개체를 선택하셔서 상단 메뉴 홈 글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검색 글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굴림 찾아서 바로 클릭. 다음 텍스트 크기 많이 커집니다. 24pt 지정. 굵게 하기 클릭. 흰색 채우기 흰색의 테두리 처리에 그림자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홈 버튼 그리기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에서 명령을 각각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채우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테두리 클릭.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클릭. 다음은 텍스트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입력하겠습니다. 제목 입력이 마무리가 됐다면 차트 영역으로 클릭. 제목 공간 바로 옆 공간이죠. 자, 이곳에서 차트 영역을 클릭.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의 노란색을 클릭. 다음은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는 구역을 클릭 선택하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클릭. 다음은 자, 이 문제 부분에서는 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처리하시는데 데이터 서식 자 1인 가구 비중 그 중에서도 퍼센트 즉 우리가 효과를 줘야 되는 영역을 자, 문제 유형에서 살피시는데 1인 가구 비중이라는 계열은 이와 같이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반드시 잘 선택하고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프가 변경 사항이 된 후에는 오른쪽에 생겨나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보조축이라고 칭합니다. 보조축 내지는 보조 세로축 이렇게 칭하는데 이런 값이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즉 1인 가구 비중 대상에 대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에 보조 값축을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처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뉴 처리를 위해서 차트, 즉 파워포인트 화면을 전환을 하고 파란 그래프는 저희가 변형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인 가구, 만 가구라는 계열이고요. 약간 주황색인가요? 자, 1인 가구 비중이라는 요소 선택에서 클릭, 이동 마시고 그 위치에서 마우스를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반드시 명령어가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이라고 나타났을 때 클릭 자, 다음은 1인 가구 비중이라는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프 명칭 변경합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메뉴 도구는 선택을 하셨다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다음은 보조축 사용하기 때문에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오른쪽에 보조 가축 생성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제 유형에서 값 표시 2017년 가구의 계열만 값을 나타내시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560이라는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명령어는 값을 나타내긴 하지만 명령어가 데이터 여기는 이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거거든요. 메뉴 중에 메뉴 이름이 데이터 자,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명령어를 화면에 보이게 하시니까 추가합니다 라는 버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라는 버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파워포인트 창 화면으로 전환을 하셔서 자, 대상은 방금 전에 만드셨던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가 아닌 2017년 파란색 계열, 즉 1인 가구, 만 가구에 선택하시면 값의 설명이 나타납니다. 562. 자, 이때 클릭 한번. 다음은 나머지 연도 모두 선택이 되기 때문에 2017년만을 위해서 한 번 더 클릭. 이때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 값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시사항 문제를 보시면 도형 삽입의 스타일로 파란 강조 1, 미세 효과 처리, 굴림 18pt 등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홈에서 도형을 탐색하시는데 블럭 화살표의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화면으로 드래그. 다음은 내용 작성 먼저 하셔도 되니까 지속적 성장세라고 입력을 하고 커서 해제를 위해서 ESC 한번. 다음은 도구 중에서 그리기 도구 여러분들은 서식이라고 창이 보이시는데 자,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형 모양에 자세히 여기를 찾으셔서 자세히 메뉴로 오픈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클릭. 저희가 사용할 컬러는 자, 새로 파란색 계열 영역을 뒤져주시고 이름 효과가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찾으시면 버튼 클릭. 다음 글꼴을 위해서 홈, 기본 글꼴, 굴림, 사이즈 18pt. 자, 여기까지 지시사항 완료가 되셨지만 제가 개체를 인위로 큼지막하게 늘려서 보면 텍스트가 중심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락구역에서 가로 가운데, 단락구역에서 세로 맞춤을 위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중간 이런 처리를 완료를 하신 상태로 크기 조절,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배치. 자, 작업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차트에서는 더 이상 지문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제 효과를 추가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 모니터에는 이렇게 가로로 주눈금 선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찾아서 삭제하셔야 하고 보조축에 보시게 되면은 보조 값축의 수치 단위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고 정정을 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서 기본축에
세로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저희는 선이 지금 화면에 출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축이 있고 밖으로 눈금 모양까지도 있는데 이것들이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작업을 수정해 보실 테고 아래쪽에 테이블 표도 있지만 저희 화면에서는 테이블의 윤곽선도 굉장히 흐릿한 글꼴을 주기 때문에 선의 작업을 각각 좀 조절을 하시는데 우선은 기본축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축의 선, 즉 세로축이죠. 세로축. 다음은 보조 세로축. 보조축에서도 선. 보조축에서도 선. 그리고 이곳을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이블표. 테이블표에서도 선. 저희가 지금 표에 각각 선 작업 필요한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세로 기본축 왼쪽, 보조 세로축 오른쪽 테이블 표에는 각자의 선 작업, 실선 작업이 필요함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표식 기호가 모양이 전혀 틀리시기 때문에 표식 기호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좀 변형을 할 거고요. 크기가 굉장히 작게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문이 없어도 크기를 10으로 표식 크기를 변경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항은 이 세부 조건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찾아가서요. 자, 우선은 화면에서 그림 영역이 아닌 그림 영역의 사이사이 선에 올리셨을 때 세로 갑축 주 능금 선 항목이 나타나면 클릭, 개체가 선택됨을 확인하시면 딜리트, 개체 삭제. 자, 다음은 축에서 선을 이렇게 넣어 볼 텐데요. 축에선 600에서 클릭, 축을 선택, 그 다음 600에서 더블 클릭. 이와 같이 오른쪽에 축 서식 메뉴를 오픈을 하시는데 저희가 삽입 처리를 하기 위한 선은 첫 번째 아이콘인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셔서 채우기 할 작업은 아니고요. 채우기를 열고 클릭 닫고 저는 닫아서 선을 처리합니다. 선에서 실선을 사용하고 실선의 컬러색을 검정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리가 완료되셨을 때 오른쪽에 보조축을 클릭하는 순간 이동되어 있는 여기에 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35, 30 보조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선 메뉴에서 실선 항목을 선택만 하시면 기본 검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선만 사용을 하십니다. 또한 40에 30에 25와 35 등의 5단위 숫자를 없애도록 작업을 할 거고 최대값 40으로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첫 번째 아이콘인 채우기 및 선에서는 선 작업으로 완료가 되셨고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이네요. 축 옵션이라고 반드시 열어주시는데 최대 값을 40 변경 엔터 값이 바뀝니다. 기본 단위 5를 10으로 변경하십니다. 엔터 변경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축서식 메뉴를 넘어가서 아래쪽에 테이블 뭐 숫자 데이터 414, 숫자 데이터 520 여기를 테이블 데이터표라고 하는데 데이터표를 클릭하시면 데이터표 서식 메뉴로 전환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 첫 번째 아이콘인 채우기 및 선을 클릭 실선 모드를 넣어주시면 각각의 테두리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표서식 도구는 닫아주고 개체를 차트 영역 부분도 선택하지 않도록 ESC 모두 풀었을 때 차트의 지시사항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